안녕하세요. 코레일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2019년도 상반기 코레일 샘플 문항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먼저 쓱 본 결론,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떤 정도로 익숙하냐면요, 그냥 봐왔던 문제들이에요. 맨날 봤던 문제인데, 이거 요즘 풀었던 문제인데, 이 정도의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제사가 여러분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랑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기본서, 코레일 기본서, 코레일 기출문제, 그 다음에 코레일 봉투모의고사 이 세 개만요, 여러분 한 3턴 정도 돌리신 분들이라면 3턴이에요. 이거 3권을 3턴 정도 돌리신 분들이라면 완전한 그냥 익숙함으로 시험을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사의 경향은 그게 크게 안 바뀝니다. 출제사의 그 느낌, 그게 무조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걸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어찌 보면 시험장 같은 데 여러분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원래 교재가 그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제사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이 이번에 아마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신 공부해 주시고요. 이 출제사는 항상 이런 걸 노리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시면 더 좋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는 부가 설명입니다. 잔소리라고 하죠. 네, 그리고 특별히 2번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어요. 저희 기출문제집에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익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네, 저희 교재만 어찌 보면 공부 잘, 3턴만 돌리세요. 3턴만 돌리시면 아마 여러분 시험장 가서도 봤던 문제 나오네요, 이렇게 겪을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당연히 맞아요. 생뚱맞게 아무 상관없는 문제들 많이 푸는 것보다는요, 기출문제, 출제되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 많이 보시고, 이 출제사는 이런 거 출제하는구나, 이런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최고 장땡인 겁니다. 알겠나요? 네.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수리 영역 샘플 문항 1번이고요. 어떤 영업부서 야유회에서는 4개 팀을 나눠서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시합을 했는데요. 어떤 정보가 이럴 때 A팀 4번 선수 여기죠. B팀 2번 선수 여기에요. 여기 사람들의 평균은 얼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평균 구하래요. 네. 이거 평균 각각 C팀, D팀 평균 구해서 C팀 평균은 A팀보다 3초 기니까 C팀 구하면 A팀 구할 수 있고, D팀 평균 B팀보다 2초 짧다 그랬으니까, 네, D팀 평균 구하면 B팀 평균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그 과정 중에서 얘들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설명은 여러분 그냥 생략할 텐데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편차의 합은 뭐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편차의 합은 제로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땐요. 이걸 다 더해서 만약에 A팀의 평균이 44초였다 그러면 이거 다 더했을 때 44 이렇게 계산해서 평균 구할 건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편차의 합은 0이다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이론이고요. C팀 같은 경우에 평균을 구할 거예요. 이 평균을 구해야 A팀을 구하거든요. 자,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5개 다 더하고 5로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계산이 만약에 6, 7, 8개, 9개 막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별로 깨끗하진 않아요. 그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가평균이죠. 네, 이거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어요. 진평균은 가평균 더하기 가편차의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거 써도 되는데 여긴 5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5개 정도는 여러분 더하기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가평균인지 가평균으로 풀 건지 아니면 원래 하던 기본적인 평균식으로 할 건지는 여러분이 취사 선택은 하시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쪽도 시간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튼 간에 빨리 C랑 D의 평균을 구하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방법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접근. 예를 들어서 평균이 난 45 같아 라고 접근을 했으면요, 이걸로 구하는 과정이에요. 나는 가짜 평균인 45 같아 라고 하고, 그럼 가편차의 평균을 구해버리면 여기는 플러스 6, 여기는 빼기 15,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8이거든요. 근데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6, 7, 8 다 더해주면 15거든요. 그러면 가편차의 합이 빵이에요. 그럼 이게 진평균이네요, 그냥. 네, 45가 평균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잘 찍었어요, 이건 어찌 보면요. 근데 평균은 이렇게 구하나, 이거 싹 다 더해서 그냥 5로 나누나, 어느 것이 빠른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걸 잘 쓰긴 하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거 5개인데 하면서 더해도 됩니다. 어쨌든 빨리만 구하시면 돼요.
네. 이건 평균이 45고요. D팀의 평균을 구하세요 했을 때요. 이건 그냥 5개를 다 더해 볼게요. 5개 더할 때도 웬만하면 끝자리를 깨끗하게 맞춰주는 녀석끼리 더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렇게 더해주면 94에다가 쟤를 더해주면 네. 130이 되죠. 그 다음에 90을 더하니까 220이 나올 테고 그걸 5로 나눌 테니까 네. 44가 나오겠네요. 어느 게 빠르다라고 보기는 네. 뭐랄까요? 선택 사양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요. C팀의 평균은 A팀보다 3초가 길다 그랬으니까 얘가 3초가 길어서 얘는 42가 될 거고요. 얘는 2초가 짧대요. 그럼 여기는 46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거 쓸 거예요. 여기에 편차의 합이 0이다라는 걸 쓸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이 진짜 평균이 40이기 때문에 얘가 편차는 0, 편차 0, 여긴 편차가 4죠. 여긴 편차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여기는 편차가 플러스 6이 돼줘야 6, 4, 마십이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것보다 6초가 더 긴 48초겠구나 라고 감을 잡는 거고요. 얘는 평균이 46이니까 편차를 구해주면 여긴 9, 여기는 7,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16에 18이에요. 18이 플러스인데 빼기 10이 있기 때문에 8이나 남죠. 그러니까 얘가 빼기 8이 돼줘야 상쇄되면서 편차합이 제로가 나올 테니까 46에서도 8초가 빠진 38초겠구나 라고 눈치채고 얘랑 얘랑의 평균을 구하세요죠. 그럼 38과 48의 평균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4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여기서는 5번으로 등장할 거고요. 요 문제는 자, 요거 평균 구하는데 한 5초, 이것도 5초 걸린다고 가정하고요. 5초 걸리고 여기 평균 적고 여기 평균 적고 적는데 5초. 네. 한 15초 걸리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편차의 합이 0이야 하고 여기 몇 적고 여기 몇 적고 하면 한 10초 걸리려나요? 네. 채우는 거 좀 오래 걸리면 15초도 걸릴 수 있고요. 아무튼 이 문제 다 푸는데 40초면 뒤집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접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유형이네요. 네. 꼭 이런 문제는 여러분 첫 턴에 푸시는 게 맞아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번은 여러분 어차피 출제됐던 문제라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편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네. 출장지에 도착했대요. 문제가 뭐냐면 해외로 출장을 가는데요. 서울이 있고 경유지가 있고 출장지가 있대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갔는데 갈 때 걸린 시간, 일로 가서 일로 가는 시간 막 있어요.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현지 도착했을 때, 출장에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각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문제를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장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요. 뭘 묻는지를 처음에는 몰라요. 이 문제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네,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각만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시간만 주르륵 같이 가주면 되거든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중간중간에 이런 보기 말고 1번 뭐 경유지에 도착했을 때 서울 시각은 얼마다, 뭐 2번 뭐 출장지에 도착했을 때 경유지 시각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보기 형태로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등장했으면 이럴 때는 이 모든 칸들을 다 채워가는 겁니다. 근데 보기가 그냥 마지막 것만 딱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 문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거 맨날 이렇게 나왔지,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면 우리가 감사하지 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서울에서 경유지랑 서울의 차이가 여러분 1시간이 빠르대요. 그리고 보니까 서울에서는 1시 35분에 출발해요. 1시 35분에 출발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대요. 여러분 출발할 때 각각 시계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1시 35분인데 경유지는 서울보다 1시간이 빠르다. 1시간이 빠르다는 소리는요, 여러분 먼저 가 있다는 소리예요. 시계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보다 먼저 12시를 겪어요. 먼저 1시를 겪어요. 먼저 2시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1시 35분일 때 경유지 시간은 2시 35분이라는 소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출장지는 경유지보다 2시간이 느리대요. 그럼 얘보다 2시간이 느리니까 2시간, 얘가 먼저 겪고 있는 거죠. 그럼 얘 지금 시각은 12시 35분. 결과적으로는 서울보다 1시간 느리다라는 표현이 설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나요? 처음에 출장지에 도착이죠. 경유지에 도착이죠. 네. 여긴 여러분 이벤트를 적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경유 도착 시간은 얼마입니까 했을 때 3시간 45분이네요. 첫 번째 비행이. 그러면 서울 시계로 보면 1시 35분이었는데 3시간 45분짜리 비행을 했어. 그럼 더하면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시계도 더하는 것도 그냥 쭉 더하면 돼요. 4시간 70이 아니라 80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렇게는 안 적잖아요, 잘. 요거는 60분 단위로 앞으로 넘겨주면 돼요.
맞죠?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시 20분에 도착이군요. 오후에요. 이건 오후.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뭘까요? 여기는 굳이 이런 거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얘랑 1시간 차이니까 얘도 6시 20분이겠네. 얘도 어찌 보면, 네, 이거 전부 다 PM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1시간, 얘보다 1시간이 느리니까 그냥 4시 20분이겠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요? 대기. 그러면 경유지 출발입니다. 여기의 이벤트는 경유지 출발 이벤트예요. 자, 경유지에서 3시간 50분을 대기하고 출발한대요. 그래서 3시간 50분을 대기하니까 이거 3시간 50분 더 해야 되죠, 그러면. 근데 그것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4시간에서 10분이 모자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럼 4시간 9시 20분에서 10분이 모자른 거니까 9시 10분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럼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1시간이 빠르니까 10시 10분이고 여기는 1시간이 느리니까 8시 10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출장지 도착이라는 이벤트가 열리겠죠. 네, 출장지 도착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비행은 9시간 25분이 소요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9시 10분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여러분 PM이거든요. PM이라서 실제 시계로 보면 21시 10분이에요. 밀리터리 시계로 보면요. 그럼 9시 25분을 흔히 말하는 계산을 해준다면 30시 35분이 됩니다. 30시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24시를 하나 재워주고 하루를 더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4를 빼버리면 출장지 도착은 6시 35분이고요. 그죠? 그럼 서울 시계로 말하는 거예요. 경유지 시계로는 7시 35분이고 도착지, 출장지 네, 시계로는 5시 35분이 될 겁니다. 했을 때 지금 출장지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각을 구하세요 하면 출장지 시각을 구하세요. 요거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으로 답은 1번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 하나 푼데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 문제가 만약에 글로 나왔을 때 1번 출장지에 도착했을 때 경유지 시각을 구하세요.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잡아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나요? 경유지 도착했을 때 뭐 현지 시각을 구하세요. 이렇게 출장지 현지 시각을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요 문제는 단지 마지막 시간만 묻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차피 많이 보는 유형이기 때문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자마자 보기가 굉장히 단순하고 하나만 구하라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오호 하면서 마지막에 현지 시각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빨리 여기서 현지 시각을 서울 시간으로 빨리 바꿔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후 1시 35분인데요. 13시 35분이라고 적을게요. 13시 35분인데 경유지라는 데가 1시간이 빠르대요. 그래서 14시 35분이 경유지고 현지 시각은 12시 35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2시간이 또 늦으니까요. 1시간 앞으로 갔다 2시간 뒤로 가는 케이스죠. 그러면 서울하고는 1시간 느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 이 밑에 걸 보니까요. 전부 다 절대적으로 소요된 시간만 있어요. 소요된 시간. 그죠? 뭐 날아가던 시간, 대기하고 있는 시간, 날아가는 시간, 절대적인 소요량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3시간 45분, 3시간 50분, 9시간 25분을 싸그리 다 더해주는 겁니다. 싹 다 더해요. 이럴 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여기 시간 앞에 거는 시간 앞에 거끼리 뒤에 건 뒤에 거끼리 계산하세요. 그런 다음에 넘기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간다고 해서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현재 쓰면 여러분 시간 늦어져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6하고 9니까 여러분 15죠. 여기 쭈루룩 더하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70이고 여긴 120이죠. 그죠? 깔끔하네요. 60분 단위로 1시간씩 넘기는데 총 17시간이 소비되는 문제구나 라는 걸 눈치채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현지 시각에서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발한 시각이 이때고 그 출장지 현지 시각이 이건데 어찌 보면 절대 시간의 소요량은 17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7시간 더해주면 답인 거죠. 그러면 답은 29시 35분인데 이건 하루 앞에 땡겨주면 24가 빠질 거고 남는 거는 다 35분이구나.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하나만 구하면 된다면 아까처럼 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1, 2, 3, 4, 5번으로 나오고 뭔가 자료 해석처럼 나오는 뭔가 계산을 해야 되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유형이 나왔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고 단지 얘만 구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구하는 게 낫죠. 뭐 이것도 여러분이 1분 안 걸릴 것 같아요. 1분 안쪽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익숙해서 훨씬 더 편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처음 보는 분들은 뭐 생뚱맞게 이렇게 나왔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제시된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여긴 여러분 읽으면 안 돼요. 여기 읽어봐야 도움이 1도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보기를 보고 필요하면 와서 보는 겁니다.
이 보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내가 오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이해하라고, 우리한테 이해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2012년도에 남자 흡연율이 43.3%고 여자 흡연율이 7.4%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얘가 물으면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볼 때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럴 때도 많아요. 이거 먼저 표를 보고 이해해야지 하면서 남자가 항상 월등히 많았어. 고위험 음주율도 남자가 훨씬 월등히 많네 하고 막 이 표를 보고 앉아있고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그거 안 물으면 여러분 헛 이해한 거예요.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얻기 위해서 애초에 잘 안 봐도 돼요. 거의 안 봐도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런 말들이 도대체 완전 생뚱맞은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쓱쓱 뭐랄까요? 이런 주된 언어들만 쓱 보고 이쪽 거를 예상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 막 다 이해하려고 막 이거 밑에 거 별표 다 보고 넘어간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자, 보면요. 1번 보다 보면 2016년 50, 60, 70세 이상의 흡연율은 전체 흡연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자, 그러면요. 2016년이고요. 5, 6, 70대. 일단은 여기를 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읽자마자 눈을 이걸로 볼 텐데 여기는 연대, 한이 말한 나이별로 나와 있나요? 연령대로? 안 나와 있죠. 이 표 아니구나. 버리는 거예요. 이 표 60, 70, 50. 그죠? 5, 6, 70이었잖아요. 여기구나. 라는 겁니다. 일단 요 앞에 말은 이거예요. 이때 흡연율 5, 6, 70의 전체 흡연율은 여러분 요거거든요. 네. 이것은 전체 흡연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그럼 전체 흡연율이 어딨어? 이때 전체 흡연율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흡연율은 22.6%입니다. 그럼 22.6%가 얘라고는 좀 그러네요. 이 어르신과 이 어르신들의 뭐죠? 네. 흡연율과 비교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체 흡연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는데 얘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얘보다 높죠? 그죠? 벌써 틀린 게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데 벌써 틀린 게 나왔어요. 1번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대다수의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접근하죠? 이거 밑에 거 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시간 없거든요. 우리는 이건 어찌 보면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너네들 문제 풀기 힘들지? 이 문제는 공짜야, 보너스야, 가져가 하고 주는 문제예요. 빨리 1번 체크하고 이거 안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내용이 지금 중요해요? 아니요, 안 중요해요. 답만 중요해요. 차라리 이거 밑에 거를 볼 바에는 얘를 한 번 더 봐요. 정확히 틀렸나? 한 번 더 봐요. 이 밑에 걸 보는 것보단 짧을 겁니다. 시간이. 2016년 50, 60, 70의 이상의 흡연율. 그러면 50대 흡연율, 60대 흡연율, 70세 이상의 흡연율 각각 3개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은 전체 흡연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전체 보니까 높죠. 하나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약간 의심된다 그러면 여러분 봐야 돼요. 하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1번 나왔으면 선물이에요. 그냥 감사해. 일단 넘어가자. 어차피 여러분 근데 뭐 시험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덜덜덜덜 떨려서요. 마지막 쯤 한 10분이나 5분 남겨놓으면요. 여러분 컨디션에 한 30% 나오려나요? 네. 기본적으로 한 3, 40% 정도의 컨디션으로 아마 시험 볼 거예요. 이게 마음이 쫄려요. 시간 다 돼가면. 나 못 푼 문제 이만큼인데 어떻게 해 막 쫄립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접근했었으면 빨리 체크하고 감사합니다. 넘어가고 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덤빈다 그러면 볼 수는 있는데 보면 시간 제대로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약간 의심이 너무 많이 농후하다. 의심이 너무 많이 돼요. 그냥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알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나는 가겠죠. 네, 근데 가보면 항상 후회합니다. 항상 경험이에요. 1번 답인데요. 이 불안해. 2번 볼게. 아니네. 3번. 아니네. 4번. 아니네. 5번. 아니네. 1번이네. 휴 하고 넘어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시간 낭비를 한 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뭐 잔소리 제가 엄청나게 드렸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보나 마나죠. 여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네, 2016년이니까 역인지는 네, 봐야 되는데 여자라고만 나와 있으니까요. 전 연령대 밑에 거구나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로만 나왔으면 이쪽을 좀 보는 게 맞는데 연령대까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 걸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자의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한다. 여자일수록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주르륵 떨어지고 있는 거 맞죠? 이거 맞네요. 2010년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는 50대, 여자는 19세에서 29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2016년에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는 50대래요. 50대,
여기가 가장 높고 여자는 10대, 19세에서 29세가 가장 높대요. 맞는 말이죠. 2016년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은 2011년 대비 감소했다. 연령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위에 걸로 보면 되죠. 네. 그럼 2016년에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은 2011년에 비해서 11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고요.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거 뭐라는 소리죠? 조사 기간 중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남자는 2011년도, 여자는 2012년도에 가장 높다. 흡연율은 남자가 2011년도고 여자가 2012년도래요. 맞나요? 네. 맞죠? 쉽게 역시 1번이구나 라고 판단했을 만한 문제인데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다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문제 해결 능력은 여러분 어찌 보면 샘플 문제가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첫 턴에 덤비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첫 턴은 덤비지 마시고 두 번째 턴 정도에 덤벼야 되는 그런 유형들만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뭘 판대요? 빵, 케이크, 마카롱, 쿠키 4개를 팔고 있어요. 근데 최근 각 지점에서 디저트를 섭취하고 땅콩 알레르기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해당 디저트에는 모두 땅콩이 들어가지 않으며 땅콩을 사용한 제품과 인접시에서 제조하고 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할 때 반드시 거짓인 경우는 그랬어요. 반드시 거짓인 경우는 그죠? 자, 유발 요인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긴 한데요. 유발 요인이 디저트는 빵, 케이크, 마카롱, 쿠키 4개 중 1개고 이렇다고 합니다. A 지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알레르기 발생, B 지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알레르기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케이스가 나온 거죠. 그러면 자, 표 하나 잡아볼까요? A. 네. 여기는 빵, 케이크, 마카롱, 쿠키 적을 거예요. 네. 여긴 A, B, C, D, E. 네, F까지인가요? F.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넥 적을 거에다가 4칸 적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뭐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 그릴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없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그래야 된다 그러면 그냥 대충 빠바바박 해서 여러분이 네 빨리 잡으세요. 이거까지 막 정확히 줄 대고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줄처럼 그릴 수는 없으니까. 빵, 케, 마, 쿠 이 정도만 적고요. 여기는 A, B, C, D, E, F 그 다음에 여기는 결론이라고 적을게요. 결론은 뭐냐면 알레르기가 발생했다 안 했다 그걸로 체크를 할게요. 자, A는요 빵과 케이크를 먹었어요. 빵하고 케이크를 먹고 A 지점에서는 마카롱과 쿠키를 안 먹었더니 네 제가 결론을 여기다 잘못 적었네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 결론은 이쪽에다 적었어야 되죠. 네, 요렇게 적어야 됩니다. 결론이 뭐죠? 결론이 알레르기가 발생이래요. 발생 이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B에서는요. 빵과 마카롱을 먹고 빵과 마카롱, 케이크, 쿠키 먹지 않은 경우가 알레르기 발생하지 않았다. C는요. 빵과 쿠키를 먹고 네, 나머지는 먹지 않았을 경우는 알레르기 발생.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먹은 거고 없는 다른 것은 안 먹는다는 표현이 보이죠, 여러분? D 같은 경우는요. 케이크랑 마카롱만 동그라미고 그럼 나머지는 X네. 했을 때 얘는 알레르기 발생. E는요. 케이크, 쿠키 먹고 케이크랑 쿠키를 먹고 나머지는 안 먹었을 때 네. 알레르기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요. F는요. 마카롱과 쿠키를 먹고 마카롱 쿠키 먹었을 때 이거 2개 안 먹었더니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죠. 어찌보면 요거 그냥 한번 표현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네. A, B, D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한다면 그러면 A랑 B랑 D만 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C, E, F는 안 본다는 소리예요. A, B, D만 보면 지금 발생한 게요. A랑 D는 발생을 했어요. B만 발생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B가 먹은 얘네들은 안전이란 소리죠. 맞죠? 그럼 빵이랑 마카롱은 안전이란 소리고 A랑 D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뭐가 있죠, 여러분? 케이크가 있네요. 그럼 얘는 일단은 아니고 얘도 이건 아닌데 케이크는 둘 다 먹었죠, A랑 D가. 그렇다면 A에서 D에서 먹은 케이크 때문에 알레르기가 일어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크가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맞는 말인 거죠. 두 번째는요. A랑 C랑 E만 볼 거예요. 나머지는 안 봐요. A, C, E만 보는데 일단 결론을 보니까요. 다 알레르기 얘만 알레르기가 아니에요. 그럼 E에서 먹은 얘네들은 알레르기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케이크랑 쿠키는 알레르기가 아니까 이 사람은 빵 때문에 그죠? 이 지점은 쿠키는 아니었기 때문에 빵 때문에였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쓱쓱. BDF를 보니까요. B랑 D랑 F 여기를 보니까 BDF를 보니까 얘만 지금 알레르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B에서 먹은 거 빵과 마카롱은 문제 없어요. F에서 먹은 거 마카롱과 쿠키는 문제 없어요. 끝났죠? 빵과 마카롱과 쿠키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케이크에서 D가 혼자 먹은 케이크에서 D는 아니에요. D 지점에서 먹은
만든 케이크를 먹은 사람만 알레르기 발생한 걸로 봐서 케이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CDF인가요? 네, CDF를 보면 CDF군요. 걸리고 알레르기 아닌 게 있어요. 그럼 알레르기 아닌 게 더 중요해 보여요. F니까 마카롱과 쿠키가 나오면 일단 답은 아닌데 마카롱이라고 나왔죠? 네. F는 일단 마카롱과 쿠키를 먹었단 말이에요. F 지점에서는. 근데 알레르기가 발생이 안 됐다는 거 보면 마카롱은 아닌데 여기 덩하니 마카롱이 적혀 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DEF를 고려하면요. 여기를 고려하면 걸리고 안 걸렸다 그러면 지금 여기 EF에서 먹은 케이크, 마카롱, 쿠키에는 알레르기 성분이 없다는 소리죠. 그 소리고요. 네. D는 여러분 어때요? 네. D도 얘네들이 먹었는데 얘네들은 알레르기가 있대요. 얘네들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그죠? 얘네들만 보면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답도 근데 감사하게 쿠키는 아무튼 알레르기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죠? 얘는 일단 알레르기인데 이거 두 개 같이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나 봐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하나씩 먹을 때는 안 생기는데 두 개 같이 먹었더니 알레르기 생겼다. 이런 표현이긴 하지만 쿠키는 확실하게 네, 여기서는 안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라는 소리죠. 네. 답은 어찌나 4번이 나올 거고요. 요건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렇게 표 만들고 파악을 하려면 분명히 일부는 넘어가요. 표를 만들고 파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려면 보기를 어차피 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이 표를 안 만들었다고 가정하면요. A, B, D라고 했을 때 동시에 먹었는데 걸리고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다. 이거를 한꺼번에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 열려 있을까 잠깐 고민이 돼요. 잘 안 들어오거든요. 문제들이. 뭐라는 거야? 막 머릿속에서 헤맬 확률이 높아요. 표를 만들면 그나마 그래도 확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 첫 턴은 너무 무리고 두 번째 턴 정도에 도시면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풀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표를 저는 작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요. 왜냐면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딱 안 나오는 것도 한 번에 팍팍팍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시험장 가면 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를 잡고 하는 게 일단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옳아 보입니다. 네. 물론 안 그리고 했으면 훨씬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더 복잡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실전에서 여러분 만약에 풀라 그랬으면 이거는 안 풀어서도 될 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풀었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 시간을 한 4, 5분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가서 4, 5분을 잡는 문제를 풀고 있다? 여러분 탈락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절대 푸시면 안 돼요. 오래 걸릴 것 같다? 절대 풀면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다른 문제를 더 맞추세요. 차라리. 알겠나요?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계산을 좀 해봤을 때, 나는 몇 문제 정도는 버릴 수 있어라고 그런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겁니다. 네. 자, 무슨 회사에서는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서울 지역 내 5개 지점을 선정해서 순환 근무를 하고 업무 환경과 분위기 익히도록 하고요. 입사 동기는 A, B, C, D, E 다 신입사원이래요. 순환 근무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 다음과 같을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각 지점이 한 번에 한 명씩만 근무할 수 있고 5개 지점은 강남, 구로, 마포, 잠실, 종로이며 모든 지점에 한 번씩 배치됩니다. 지금은 세 번째 순환 근무 기간이고요. 네, 이건 정확히 등장했었던 문제예요. 지금 여기 말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네. 자, 일단은요, 뭘 해야 되냐면, 한 번에 한 명이죠. 그리고 지금 5개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5번의 근무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쿼터라는 거는 여러분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네.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도 5개 잡아야 돼요. 네, 6개 맞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가 기간으로 보면요, 뭐 1기간, 뭐 1월, 2월, 3월, 4월, 5월로 봐도 돼요, 여러분. 일단은 뭐 매달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런 소리는 없죠, 여러분. 그냥 세 번째 순환 근무 기간이고라고만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순환 근무, 두 번째 순환 근무인데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그냥 1월, 2월, 3월, 4월, 5월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 그냥 그렇게 가정하고 문제 풀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여러분? 강남이에요. 네, 처음에 강남. 그 다음에 구로, 그 다음에 마포, 잠실, 종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누가 오는지를 정할 건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은 세 번째 순환 근무 기간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네, A는 잠실이래요. 잠실에 A. 그 다음에요. B는 종로래요. B, 종로. 그 다음에 C는 강남. D는 구로. 네, E는 마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요. C와 B는 구로에서 근무한 적이 있대요. 그죠? 그러면 구로에 C랑 B가 어딘지 모르지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있다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없다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근무한 적이 있다라는 소리고요. D의 다음 근무지는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월달, 여기 4월이라고 해볼게요. 4월달 강남에서 근무를 해요. D는요. 요렇게. 그 다음은요. 종로에서 가장 마지막에 근무한다. 종로에 D는 5월달에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E와 D는요. 잠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대요. 여기는 E랑 D가 와줘야 되는구나 정도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C랑 B, E랑 D는 와야 됩니다. 그죠? 어디에 오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은요, 마포에서 아직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A와 B다 그랬으니까 마포는 A, B가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기에 A, B가 와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A, B. B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점은 E의 첫 순환지이며 그랬거든요. B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점이 여러분 여기죠. 종로죠. 종로는 E의 첫 순환 근무지였대요. 그러면 E의 첫 순환 근무지가 종로였습니다. 라는 소리고 E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점, 여기죠. 마포는 A의 다음 순환이래요. 그럼 여기에 마포가 A가 와야 되겠죠? 근데 아까 여기서, 네, 뭐였었죠? 마포에서 아직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A와 B였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4월 5일에는 A랑 B가 마포에 와야 되는데, 여기가 A가 왔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또 그러면 B가 와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아직 해석 안 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 다 했어요. 이것도 다 했고요. 다 했어요. 네. 지금 없는 거, 안 한 게 요거 두 개예요, 여러분. 네. C와 B는 구로. C와 B는 구로.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채워준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E랑 D는 잠실. E랑 D가 그 잠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E가 1월 달에 또 잠실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E가 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D가 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고로 얘도 끝났어요, 여러분 해석은. 마지막으로 C랑 B는 요것만 남았어요. C랑 B를 찾아야 되는데 C랑 B는 여러분 여기서 딱히 뭐를 잡을 수 있는 건 안 보이죠? C랑 B가 여기에 누가 B씨인지 C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제 하나 놔두고 추론을 좀 해야 돼요. 추론을. 네. 나머지는 다 채워놨거든요. 근데 4칸이 돼야 되고요. 3칸도 지금 보면요. D를 볼게요. D죠, 여러분. D가 지금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잖아요. 그럼 D는 한 번만 더 적을 수 있는 거죠. 총 5달 동안 하나씩 근무하니까요. 그럼 여기에 D가 와줘야 되죠. 무조건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D는 강남 이랬고, 구로 이랬고, 잠실 이랬고, 종로 이랬으니까 마포만 남았는데 2월 달에 비어있고, 그럼 2월 달에 마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뭐가 되죠? A, B, 여기는 당연히 C가 와줄 겁니다. 그죠? A, B, C, D 이렇게 와줘야지 다 한 번씩 마포에서 근무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C가 왔다는 소리는 구로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니까 과거에 1월, 2월에 구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C는 여기에 못 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고로 C는 여기에 올 수 있다는 소리고 고로 B는 또 여기에 올 수 있다는 소리죠. 맞나요? 그러면 요 줄 생각해버리면 B, C, D인데 여기는 A가 채워져야 되고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보죠. C도 여러분 보면 3개, D는 끝났고요. E도 3개, B도 3개. 더 이상 채워질 게 없나요? 좀 아쉬운데요. 네. 여기는 그럼 뭐랑 뭐가 오죠, 여러분? C, D가 나왔기 때문에 B랑 D가 와줘야 되는데 D는 이미 여기 채워져 있죠, 여러분. 여기에 D는 이미 근무했기 때문에 D는 어차피 썼군요. B랑 A네요. A랑 B인데 남은 게 잘 보세요. 강남에 A가 미리 한 1월 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 A가 또 올 리는 없죠.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B가 될 거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A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채워졌고요. 여기는요. 네. 더 이상 채워질 게 없나요? 수도쿠처럼 뭔가 맞춰서 갈 겁니다, 이거. A가 4개죠, 여러분? A 4개죠? 그럼 여기에 A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B도 4개인가요? 네. B라면 여기에 B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C. 예쁜 모양이네요. 그죠? C, 여기 CC일 겁니다. 없는 게 C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각선은 쭈루루룩 2네요. 이렇게 가준다면 이 표를 완성한 거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답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3월이에요, 여러분. 네, 3월이고요.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반드시 참인 거. 네, 1번은요. 이는 아직 구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맞죠? 이는 아직 근무하지 않았어요. 아직 4월이 안 됐거든요. 1번은 맞는 말.
C는 마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C는 마포에서 1월 달에 했어요. 땡 하면 되겠죠. 다음 순환 근무 기간에 잠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잠실이 여기죠. B여야 돼요. 틀렸죠. 지금까지 강남에서 근무한 사람은 A, B, C입니다. 인데 A, B, E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강남에서 가장 먼저 근무한 사람은 A입니다. 했는데 D라서 틀린 케이스가 나온 거죠. 답은 그래서 여러분 얘는 1번 나올 겁니다. 이거 짝 맞추는데 여러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칸 채운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중간까지 해놓고 덤벼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완성을 지었긴 했지만요. 혹시 완성을 안 하고도 구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란 게 참 그래서요. 다 채워놔야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고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채울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중간이라도 덤볐을 때 답이 4개가 지워지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남죠. 더 이상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려나? 그게 살짝 저도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나오면 다 채우고 나서 뭔가 풀려 그러지 이거 중간에 비어있는데 이걸 덤빈다? 약간 불안해서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표를 작성하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뭐랄까 인간적인 어떤 면들이 있어서 저도 다 하고 덤빌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딱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떻게 푸는지는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입사원 A는요, 각 부서별, 소모품 구매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아래 자료 참고할 때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랬거든요. 문제가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딱히 한 방에 보이는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소모품별 1회 구매 수량 및 구매 제한 가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1회 구매 수량이 여러분 A 물품은 2묶음을 사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보는 거예요. A 물품은 2개씩 사야 된대 하고 봤더니 구매 제한 가격이라고 25,000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5,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서 있을 겁니다. 구매 제한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구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2개씩 사야 되는데 그러면 25,000원에 여러분 하나당 12,500원 넘어가 버리면 못 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12,500원이 걸려 있는 걸 보면 얘는 2묶음씩 사야 되는가 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B 같은 경우는요, 3묶음에 5,000원이니까 1,700원 되는 거는 여기는 못 산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은요, C 물품도 2개가 5,000원이니까 5,000원 넘으면 못 사요. 여기는 못 산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은요, D는 2개가 3,000원이어야 되니까 1,500원 넘어가는 건 못 사고, E도 11,500원 넘어가는 거 있으면 여러분 못 사는데 다 가능은 해요. 나머지 것들은. 그럼 일단은 다랑 마에서는 못 사요.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해놓고요. 소모품 구매 신청서가 나왔는데 A 물품은 요렇게가 필요하고 B 물품은 요렇게 필요하고 C 물품은 요렇게, D 물품은 요렇게, E 물품은 요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했을 때는요. A 물품이 총 3개가 필요하고요. 3덩어리가 필요한 건데 실제로는 여러분 몇 덩어리예요? 묶음별로 판다 그랬기 때문에 3군데서 필요하지만 실제 필요한 녀석은요. 6개예요. 그죠? B는요. 2개지만 하나당 3묶음씩 있기 때문에 얘도 6개가 필요한 겁니다. C는요. 다 필요하네요. 2개씩 있기 때문에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나요? 가격 이거 10개씩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이거 다 주려면. D는요, 2묶음이 들어가고요. 3개가 나오니까 총 6개가 이건 사야 됩니다. E도 2묶음씩인데 4개의 부서가 원했기 때문에 총 8개를 사야 돼요. 이럴 때 가장 싼 데를 고르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가랑 나랑 라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다 이걸 6 곱하고 6 곱하고 10 곱하고 6 곱하고 8 곱할까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 계산하면 하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시간 오래 걸려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좀 커 보이는 값이 여러분 얘가 좀 커 보이거든요. 여기 라가요. 생각보단 좀 커 보여서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좀 잡을게요. 여기를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얘는 여러분 얘보다 얼마가 싸죠? 마이너스 100원.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 300원이 싸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얘를 6개 사면서 얘는 마이너스 600원, 얘는 마이너스 1800원이 어찌 보면 얘보다 어떤 녀석을 기준으로 보다 싼 거예요. 맞나요? 우리는 싸다 비싸다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1,500원이 기준이니까 얘네는 플러스 100원이고 6개씩 샀기 때문에 플러스 600원, 플러스 600원씩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긴 여길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10개 살 거고 얘는 빵원, 얘는 50원씩 10개니까 500원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얘는 어차피 기준이고요.
얘도 얘가 기준인데 여기는 100원씩 늘어나 있기 때문에 얘도 600원, 600원씩 더 들었다는 소리예요. 얘는요 11,300원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1,300원이니까 마이너스 2,400원, 여기는 마이너스 100원이니까 마이너스 8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했을 때 이 가격을 여러분 수록 더하면 돼요. 요거는 지우세요. 네, 요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럼 여기 상쇄 네, 마이너스 1,800원.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1,800원이 싸단 소리예요. 1,800원이 싸요. 여기는요 600, 500, 600이고요. 이거 1,200원에 1,700원이라서 네, 지워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00원이 남고 마이너스 100원하고 마이너스 800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900원이 싼 겁니다. 그러므로 라에 비해서 얘는 900원이 저렴하고 얘는 1,800원이 저렴하니까 가와 나와 라에서 어디가 제일 싼 거예요? 가라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계산을 안 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계산하고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우리 더하고 하고 있어요. 더하기 하고 있느라고 이걸 시간 잡으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요건 요렇게 푸셨어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이는요 항상 그때그때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때는 보이는데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많은 양을 여러분이 어찌 보면 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시험장 가서 이런 풀이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계산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면요 포기를 절대 못해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간 내에 내가 다 보고 네, 문제를 어찌 보면 마지막에 탁탁탁 찍을 때까지 가려면 포기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 연습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네, 모든 어떤 샘플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또 총평을 좀 내려드리자면요. 기출 문제와 지금 나온 이 유형의 문제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봐왔던 문제 그대로 등장했기 때문에 저희 고신의 3종 세트 있죠? 네, 그것만 한 3턴 정도 돌리시면 충분히 80점 이상 고지점 맞을 수 있습니다. 8점만 넘으면 여러분 한 85점 정도만 넘으면 그냥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네, 특수한 케이스 빼고는요. 거의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80점에서 85점 사이 맞아야지라고 일단 각오를 하고 잡는 게 좋고요. 찍어서 더 맞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찍지 않은 걸로 80에서 85점 정도 맞겠다. 요게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7문제, 6문제 정도는 버리고요. 버린다는 표현은 아까 풀었던 문제 해결에서 시간 좀 오래 걸리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버려야 돼요. 분명히 풀 수는 있지만 그걸 풀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 내에 다른 걸 다 못 풀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내에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문제를 자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걔만 10점짜리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때 얘는 버리자. 과감하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연습 꼭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떤 좀 정의를 내려드리자면요. 전략을요. 일단 1, 2, 3, 4턴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분들은 약간 초보분들에게 주로 설명드리는 거긴 한데요. 처음에는 1턴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요. 한 방에 풀 수 있는 문제들 다 풀어요. 한 2, 30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 걸리는 문제들을 그 다음에 풀어요. 넘겼던 것들 중간에. 마지막에 거의 어려운 문제들 마지막 시간 될 때까지 좀 끙끙끙끙 알고 있는 거예요. 풀 수 있으면 좋고요. 못 풀면 어쩔 수 없고요. 마지막에 찍는 턴입니다. 투투투투투 찍어서 내는 거죠. 했을 때 여기서 이 정도에서 여러분 3, 4번 정도 남았을 때 한 10문제 정도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한 7문제 남았다? 이건 거의 합격에 가까운 정도고요. 그러니까 1, 2턴까지 지났는데 7문제 남았다?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어찌보면 약간 초보 단계에 대한 네, 전략이고요. 이제 조금 중급에서 고급 정도의 전략은요.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의사소통 능력을 내가 몇 분 안에 끊겠다. 네, 수리 능력도 내가 몇 분 안에 끊겠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도 내가 몇 분 안에 끊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모든 문제를 싹싹싹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시험 문제를 마지막에 드드드득 찍고 내는 거예요. 5분 남는 것 같고. 알겠나요? 저 같은 케이스가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케이스 잡아주시면 이제 능력이 좀 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18분 내에 의사를 다 끝내요. 무조건 끝내요. 무조건 끝내야 돼요. 틀릴 수도 있어요. 빼먹는 게 몇 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빼먹는 게 합쳐서 7개에서 6개, 5개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리 문제에서는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좋아요. 20분을 잡긴 했지만 조금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밀어붙여 보는 거고요. 문제 해결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 쪽에 두세 문제씩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시간은 10분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마조마해지는 순간 그 문제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거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간 없을 때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 연습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나는 의사는 자신 있는데, 나는 의사소통은 자신 있어. 그러면 6터 푸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내려오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쨌든 전략이 여러분 없는 것만큼만 피하시면 됩니다. 전략이 무조건 있길 바라고요. 전략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철저히 준비해 준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준상이었습니다.